그해 겨울 시커트 씨는 클레멘타인이 즐겨 운동을 하는 하키 막대기 대신에 날카롭게 생기고 빨갛게 단 소화용구를 들고 있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다. 클레멘타인이 학교에서 하키 게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초상화를 갖고 온 시커트 씨는 여성은 무리하고 과격한 스포츠를 하지 말라며 아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줄 테야 라고 하면서 그 초상화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하키 막대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진면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초상화 속에서 소화용구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반창고로 붙여버렸다. 아무튼 둘이가 한바탕 입씨름을 하던 중에 결국 하키 막대기는 부러지고 말았다. 1899년의 늦겨울이었다. 클레멘타인이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눈이 내리는 저녁이었다. 어머니 블렌치 여사와 시커터 씨, 키티와 클레멘타인이 거실에 있었는데 거실의 창은 길과 접해 있었고 더욱이 커튼도 아직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방 안은 벽난로의 통나무 불로 깜빡거리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갑자기 창문 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는데 어머니도 이때 그를 목격하고 즉시 누구란 걸 알아차리고 두 딸을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하였다. 조금 후에 벨 소리가 났다. 키티는 일어나려 했지만 어머니에 의해 다시 제지되었다. 한동안 계속 벨 소리가 이어지다가 또 그쳐지고 편지함에 무엇을 넣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남자는 다시 창가로 와서 어두운 방 안을 살피고는 사라졌다. 클레멘타인이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보다 시커터 씨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어머니 블렌치 여사는 퍽 침착한 자세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꼭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남편이야. 편지를 한 통 가져온 것 같군. 키티야, 나가서 좀 갖고 오렴. 키티는 두 통의 편지를 갖고 들어왔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 앞으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클레멘타인의 것이었다. 로열 호텔에서 아버지와 함께 점심과 저녁을 같이 하자는 내용의 초청장이었는데 클레멘타인은 공포에 질렸지만 키티는 재미있다는 듯 그 이튿날 아침에 그녀의 흰 드레스에 빛깔의 조화를 만들어 넣기 위해 검은 비단 허리띠를 사러 나갔다. 블렌치 여사는 걱정스럽고 초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초청을 수락하는 태도에 아무런 이의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딸을 보낼 때 블렌치 여사는 건장한 프랑스인 하녀 지스틴을 딸려 보냈다. 키티는 아버지의 꿰을 물리쳤다. 예쁜 강아지와 말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아버지는 키티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그 이튿날 클레멘타인이 아버지와 회식할 차례였다.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묻고 얘기하였지만 수줍고 초조한 클레멘타인은 제대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자꾸 아버지가 다그쳐 묻자 그녀는 어릴 적 학교 시절에 겪은 아버지의 배신을 강하게 꼬집었다. 아버지가
너희들이 장성하면 나나 아니면 숙모 며리와 같이 살도록 너희 어머니와 합의를 보았는데 그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어 알고 있을 테지 하고 말했을 때 클레멘타인은 하얗게 질린 채 그러한 얘기를 조금도 들은 바 없다고 답변하면서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어머니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때부터 그녀는 시선을 노상 기둥시기에 던지고서 약속한 시간이 끝나기를 초조히 기다리다가 2시 2분 전점에 벗어놓은 장갑을 끌어당겼다. 2시 정각에 그녀와 같이 왔던 하인 쥐스틴이 찾아오자 그녀는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쥐스틴에게 다가가 금전 한 잎을 쥐어주고 도 밖으로 그녀를 내쫓았다. 함정에 걸려든 새앙쥐처럼 벌벌 떨고 있던 클레멘타인은 아버지가 시가 담배를 가지러 자리를 비웠을 때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호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인과 함께 눈이 와서 미끄러운 빙판길을 마구 달렸다. 화가 난 아버지는 욕을 하면서 뒤쫓아왔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다. 그 후로 그는 다시 DF에 나타나지 않았다. 1899년 10월에 발발했던 보호전쟁이 가열되어 가고 있을 즈음의 일이었다. 영불 사이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영국의 침략 행위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키티와 클레멘타인은 주변의 클래스메이트 혹은 수녀 선생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종교의 기이한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세의 무더에서 초연하지를 못했다. 하루는 수녀 원장이 교실에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영국을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 교실을 물러나올 때 클래스메이트들이 모두 일어서서 손뼉을 치면서 놀렸다. 이에 격분한 키티와 클레멘타인은 고개를 쳐들고 복도로 나오는데 복도마다 교실 문이 활짝 열려진 채 학생들이 구경하느라 법석이었다. 두 자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로서 애국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당당히 걸어 나왔다. 용기를 내어 그렇게 행동했지만 학교 밖으로 나오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겁이 덜컥 나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자매는 해변으로 가서 놀면서 시간을 보냈다. 점심때가 되어도 집에 나타나지 않자 블렌치 여사는 하녀로 하여금 그녀들의 행방에 대해서 수소문하게 하였다. 마침내 자매들이 배가 고파 귀가했을 때 어머니는 별로 꾸짖지 않았다.